뉴욕 증시는 올랐습니다. 특히 S&P 500이 4개월 만에 2,800선을 재돌파했는데요. 긴 휴일 동안 북미 회담이 성과 없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등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증시를 부양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정부에서 발표되는 고용지표가 증시의 향배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목이 ECB 드라기 총재의 기자회견, 파월 의장의 연설에도 집중되면서 펀더멘탈과 센티멘털 요인이 혼재되어 있는 3월 첫 번째 주가 될 전망입니다. 국제유가는 2.5% 큰 폭으로 하락해 배럴당 55달러 선까지 내려갔습니다. 미국 PMI 지수가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지표 부진에 원유 수요 감소 전망까지 나오면서 미끄러졌습니다. 2월 한 달 동안 월간으로는 유가가 6.4% 상승했습니다. 중국 최대 연례 행사이자 국정운영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양회가 어제 개막했습니다. 급격한 경제 성장 둔화가 감지되는 상황에서 어떤 특단의 경제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특히 내일 내놓을 올해 성장률 목표치가 몇 %가 될지 가장 이목이 집중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긴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저희가 이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동안 쉬는 동안에 이 국제 시장에서는 많은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이슈 관련해서 그리고 종목 관련해서 어떤 분석을 내놓을지 그리고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나오는 전화번호 013-3366-8288번으로 문자 주시면 저희가 항시 답변을 드리고 있고요. 또 인터넷에서 저희 MTN 글로벌 랩, 머니투데이 글로벌 랩을 검색을 하셔도 유익한 콘텐츠들도 많이 있고 또 Q&A 섹션도 마련이 돼 있으니까요. 이 창구를 이용해 보셔도 아주 좋은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거래일에 상승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단 우리가 쉬는 동안에 정말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북미 회담 같은 경우는 예상 외로 또 결렬이 됐죠. 하지만 미중 무역 협상 같은 경우는 계속 훈풍이 불어오고 있고 기대감이 더 커지는 모습,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소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는 4개월 만에 2,800선을 재돌파했는데요. 여러 가지 기대감들이 증시를 부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일단은 이번 주에 고용지표가 나오는 부분 그리고 ECB 드라기 총재 기자회견, 파월 의장의 연설 그리고 중국의 양회에서도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느냐 이런 부분도 주목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시진핑 주석의 그런 기자회견, 연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좀 집중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뉴욕 증시 마지막 거래일에 0.4%에서 0.8%가량 플러스권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이번 주 3월 첫 번째 주에 많은 이슈에서도 어떤 분석을 할 수 있을지 저희 글로벌랩과 함께 하시면 아주 좋은 흐름 될 것 같습니다. 자, 뉴욕 증시 특징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상승폭은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 특징주는 아주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바이오패스 홀딩스입니다. RNA, DNA 쪽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그런 바이오 회사고요. 196%가량 급등하면서 $5 넘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암에 대한 RNA 기반의 치료제를 임상 개발 중인 회사인데요. 골수성 백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임상 이상을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급격한 상승 이유에 대해서는 별다르게 딱히 알려진 바는 없지만 추측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2월 28일에 그러니까 지난주 후반쯤에 제품 개발 기술을 뒷받침할 중요한 데이터를 4월쯤에 공개하겠다 이런 공시를 냈습니다. 암연구협회에서 4월쯤에 공개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196% 급등세를 바로 보여주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난트헬스입니다. 역시나 바이오 기업인데요. 63%가량 급등했습니다. 난트헬스, 여기도 암과 같은 중병 치료를 위한 맞춤 의학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데이터를 통해서 진단을 한 후에 정밀의학, 맞춤 의학을 제공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63%가량 급등하면서 $1 12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이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저희 라이징 스타 종목이 세 번째 종목으로 꼽혔는데요. 저희가 12월부터 쭉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글로벌 스케이프입니다. 지금 누적 수익률로 봤을 때 최고점은 73%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한 56%가량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을 형성을 하고 있고요. 지금 누적 상승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희 라이징 스타 회원들 중에서 큰 수익을 거둔 그런 분들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월 1일쯤에 현금
배당을 주당 1달러 50센트로 하겠다. 이런 CEO의 발표가 나오면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CEO의 코멘트처럼 현금 배당 같은 경우는 강한 현금 창출 능력 그리고 지속적인 능력, 회사의 경영 상태에도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계속해서 클라우드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면서 저희 글로벌 스케이프에 대한 상승률도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일요일장이 열려서 미국 증시를 가장 먼저 반영하는 중동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성은 조금은 엇갈렸지만 그래도 뉴욕 증시의 상승세를 어느 정도 따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스라엘 지수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를 가장 많이 반영을 하죠. 0.5%가량 올랐고요. 역시나 사우디 타다울 지수도 0.5% 똑같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자, MSCI 한국 지수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북미 회담 여파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막판 급락하면서 이게 반영이 되면서 미국장은 MSCI 한국 지수가 1%가량 빠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지수는 마지막 거래일 소폭 회복하면서 0.1%가량 올랐고요. 일단 우리나라 월요일 개장 상황을 좀 지켜보자라는 분위기가 퍼지면서 외국인들의 관망세가 짙었습니다. 마지막 거래일에는 0.1%가량 오르면서 마감했습니다. FTSE 한국 지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0.1%가량 오르면서 21달러 93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풋콜 레시오입니다. 11거래일 연속 콜이 우세한 콜장을 보이고 있지만 스프레드 자체는 좀처럼 이 풋 포지션 증가를 지금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거래일에 0.9%가량 콜이 우세한 장세로 마감하는 장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글로벌 마감 시황 어땠는지 시황센터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루뱅커입니다. 나쁜 딜보다는 노딜이 낫다라는 평가도 있고요. 전례적으로 봤을 때는 딜이 없는 정상회담은 없다라는데 조금 기대를 가져보겠지만 우리 시장이 금요일장에 휴장한 것은 다소 좀 오늘 타격이 있겠죠. 시장의 흐름은 일단 글로벌 시장 안정세를 찾으면서 금요일장을 마감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부분보다는 미중 간의 무역 회담이 일단은 이런 것들이 3월 중순께로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무르익으면서 뉴욕 증시 일제히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미국으로 먼저 가겠습니다. 자, 미국 3대 지수 모두 상승세를 보이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다우지수가 110포인트 상승했고요. 에너지 관련주들, 특히 금융주들의 움직임까지도 강세를 기록하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요. S&P 500 지수 역시 2,800선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대형 기술주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나스닥 대형 기술주 가운데서는 넷플릭스를 제외하고는 상승폭을 보이면서 가장 탄력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럽 시장에서는 특히 영국 시장에서의 브렉시트와 관련된 이야기가 좀 긍정적으로 나와주면서 다소 좀 안정감 있는 흐름 보였고요. 무역에 대한 기대감까지 무르익으면서 금요일장 일제히 상승세로 마무리했습니다. 유로스톡스 지수가 0.42%, 독일이 가장 탄력적인 모습 보여줬는데요. 0.75% 상승하면서 11,000대까지, 1,600선까지 올라서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를 보겠습니다. 아시아 증시 우리 시장의 움직임은 목요일장 마감 상황입니다. 2시 전후로 해서 이 오찬 보류 소식과 함께 시장이 무너지기 시작했는데요. 우리 시장 중 외국인들과 기관의 매도세가 쇄도하면서 약세권에서 끌어올리지 못하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2,200선 내주면서 마무리했고요. 일본, 중국, 홍콩까지 금요일장 모두 상승세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번에 가장 좋은 주식은 바로 중국 시장입니다. 이 중국 시장 양회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해주셨는데 이번 주 큰 이벤트, 정치적인 이벤트까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경기 부양에 대한 부분도 한꺼번에 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마감으로 봤을 때 종가 기준 9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3,000선까지 다가서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에서 이 중국 A주에 대한 비중을 2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은 90조에 달하는 부분이 올해 내로 중국 시장에 유입이 될 예정이어서 그야말로 호재가 더욱더 더해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흥국으로 함께 가시죠.
자, 신흥국 증시 중에서는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이 바로 베트남입니다. 자, 1% 이상의 상승세고요. 이번 북미 회담을 통해서 가장 큰 호재를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자, 일단은 외국인들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그리고 국가에 대한 이미지를 구축했다는 이런 평가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주식 시장에 대한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것 역시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평가인데요. 베트남 VN30 지수 1% 이상의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금요일장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는 이 915선까지 올라온 지수가 다소 좀 부담스럽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이 베트남 시장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커지는 계기가 된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아시아 시장의 신흥국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중동지수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일요일장 새벽에 마감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지수 0.52%, 사우디도 역시 강보합권 정도에서 마무리되면서 다소 한산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자, 원화 환율의 움직임 역시 마찬가지죠. 시장 급락과 함께 외국인들 원화와 원화 가치 전반에 대해서 청산하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원달러 5원 이상 지금 급등하는 흐름으로 장 마감대로 가면서 돌변하는 흐름 보여줬는데요. 1124원까지 올라서고요. 달러 인덱스 역시도 0.22%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시장 움직임은 이렇게 달러와 강세 흐름으로 가다 보니까 원자재주나 유가의 흐름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는 미국의 소비 지표가 상당히 좋지 않았죠. 12월에 소비 지출에 대한 부분 그리고 2월에 구매 관리자 지수가 좋지 않게 나타나면서 경기 부진에 대한 부분들 부각이 되면서 이번 주 약세권에 머물렀습니다. 유가 60달러 선에 가깝게 다가서기도 했었는데요. 55.8달러에서 마무리가 되고요. 브렌트유 역시 1.9% 이상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달러화가 강세로 돌변하면서 원자재 시장은 다소 좀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금값 1,300달러대에서 내려오는 흐름이죠. 1.3% 이상의 하락세 기록하면서 달러 강세에 따라서 약세로 돌변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글로벌 시황들 저희 자세하게 함께 살펴봤는데요. 월가에서는 어떤 종목에 주목했을까요? 명민준 앵커와 함께 하시죠. 네, 월가에서는 어떤 종목들에 집중을 했을까요? 투자 의견 변경 종목들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너무나도 잘 알려진 테슬라입니다. 팽과 함께 기술주의 혁신,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테슬라.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테슬라 전기차 같은 경우는 종종 보이기도 하고 중국에서는 테슬라 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테슬라 하면은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자동차계 애플?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테슬라의 키워드로 꼽아보면은 럭셔리함, 뭐 하이테크, 세련됨 요런 게 이제 테슬라의 브랜드 파워인데 지난주 후반대에 이 테슬라가 새로운 발표를 하면서 지금 주가가 7.8%, 8% 가깝게 급격하게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주 후반에 테슬라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델 3 스탠다드형을 35,000달러에 온라인에서만 판매를 이제부터 하겠다. 35,000달러면 미국에서 뭐 소나타, 그랜저 요 정도의 가격 레벨인데 이제 테슬라가 럭셔리 효과를 좀 잃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쪽에서 차를 더 싸게 판다는 판촉 전략이 증가할수록 기존의 특권층 의식이 약해지는 그런 효과를 낳는 게 아니냐. 그만큼 수요가 더 들어올지 매출이 더 증가할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의구심을 갖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목표 주가 좀 하향이 되고 있는데 모건 스탠리 쪽에서도 비중 유지 그리고 목표 주가는 283달러를 현재 주가와는 조금 내려잡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칭 종목으로는 뭐 테슬라와 함께 항상 배터리를 엮이는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여행주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최근 익스피디아에 대한 투자 의견 분석이 매우 좋습니다. 다른 증권사들도 그렇고요. 아거스 쪽에서도 보유해서 매수 의견으로 높여 잡았고 목표 주가도 158달러로 지금 주가와 어느 정도 갭이 있습니다.
자, 2019년 금년도 회계년도 EPS의 전망이 6달러 10센트에서 6달러 90센트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만큼 장사가 더 잘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 내년도 EPS 목표치도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분석도 함께 곁들였는데요. 세계 시장에서 경영진의 낙관, 그가 예상하고 있는 PER 같은 경우는 지금 18배, 지금 익스피디아의 PER이 18배인데 지난 5년 동안의 주가 흐름을 봤을 때 PER이 17배에서 36배 정도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매우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익스피디아 그룹 매수 의견이고요. 목표 주가는 158달러로 잡았습니다. 매칭 종목은 하나투어 그리고 우리나라 뭐 인터파크 이렇게 있는데요. 노랑풍선 같은 경우는 지난 작년 후반쯤에 이제 온라인 시중에 진출한다 이런 전략을 내놓으면서 노랑풍선도 한 번 더 집중을 받았죠. 매칭 종목으로는 하나투어, 노랑풍선, 인터파크 이렇게 세 가지를 꼽아봤습니다. 자, 세 번째는 투자기아 변경 종목인데 목표 주가가 하향됐습니다. 매수해서 보유 의견으로 낮춰 잡았고요. 스티벨 니콜라스의 의견입니다. 일단 뭐 뉴타닉스 우리한테는 좀 생소한 종목인데 IT 기업, 특히나 기업용 클라우드 회사입니다. 실적이 부진해서 지금 목표 주가가 많이 하향이 됐는데요. 원래 3분기 가이던스를 봤을 때 소프트웨어 부분이 10% 후반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실적이 너무나 실망스러워서 이런 의견도 좀 접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팩트로 뼈를 때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분석을 보니까 M&A로 몸집 불리기에만 치중하고 영업직 충원과 마케팅 투자가 거의 없다. 일만 벌려놓기만 했다. 형편없는 가이던스, 속빈 강정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거의 원한이 있지 않는 이상 이런 보고서가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투자 의견이 매수해서 보유로 하향이 됐고요. 목표 주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9달러 그리고 마지막 종가 기준으로는 무려 32%가량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매칭 종목으로는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삼성 SDS 그리고 SK를 꼽아봤습니다. 자, 월가의 투자 의견 변경 종목들 세 가지 알아봤습니다.